법원에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나온 판결들, 주요 판결들을 주기적으로 올려주는데 그 판결을 좀 체크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아요. 그게 물론 변호사 입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뭐 사실 누가 판결 찾아보고 하겠어요. 판결 리뷰하는 거니까 사실 재미가 없죠. 소유자로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권을 편취한 1심 판결이라서 1심 판결은 이렇게 고단으로 나와요. 고단. 이게 이 사건 오피스텔 이땡민이라는 사람은 소유고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때 피고인이 1번 첫 번째 위조사무소 행사 2020년에 벌어졌는데 거의 5년 만에 판결 1심 판결이 선고됐네요. 피해를 본 시점이 2020년 6월경인 것 같은데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식으로 위임장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용에 대리인 이땡섭에게 임대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 이 위임장의 계약금 및 임대 보증금은 땡민 소유의 회사 계좌로만 입금함. 이 사람이 소유자죠. 오피스텔의 소유자. 이름을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이땡민 도장을 찍은 위조된 위임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무소를 행사했다. 그리고 판결을 좀 보면 좋은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기르는데 좀 도움이 돼요. 사고력을 늘리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판결 자체가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 그 사실관계를 법률을 적용해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그래서 판결문을 많이 읽다 보면은 좀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악플 써대고 이런 정신병자들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병신인지 아는데 도움이 좀 돼요. 이 판결문 같은 걸 계속 보다 보면. 지가 위조한 건 아니고 위조된 사무소를 행사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피스텔 소유권자인 이땡민의 친동생이다. 친동생 이땡섭으로 소유자의 동생이라고 구라를 쳤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했고 이땡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나와 전세계약을 하면 된다 하면서 위조된 위임장을 건네줬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회초년생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이거지. 등기상 소유자면은 소유자가인 게 이제 확실히 확인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그 신분증까지 위조한 새끼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 위임장이 있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위조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세 관련 권한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전세보증을 겨우 받더라도 전세권을 주고 사는 것도 없었다. 속아가지고 그날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땡땡땡 유한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7,500만 원 이체 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가 공모하여 피해자 7,5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했다. 근데 위임장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었대요. 계약금 및 임대 보증금은 이 소유자인 이땡민 소유의 회사 계좌로만 입금함. 씨발 이걸 도대체 왜 가리는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위임장에 그 유한회사가 그 오피스텔 소유자 거고 거기에다 입금해야 된다 이렇게 써서 위임장을 받아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그렇게 위임장에 써 있으니까 이게 그 실제로 소유자 거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실제로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면 증거의 요지라고 이렇게 나오죠. 판결문에 이렇게 써 있다는 거야. 실제로 판결문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많으니까. 판결문 실제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이런 뭐 분쟁에 처하지 않으면 사실 별로 볼 일이 없죠. 법령의 적용에서 이제 나와 있고 양형사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은 성명불상자라는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위조 사무소를 행사하고 7,500만 원 편취했고 피고인은 이 중에 1,800만 원을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7,500을 받아서 피고인이 1,800을 먹고 5,700을 그 성명불상자가 먹었다 이거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엄벌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2025년 4월 15일 금전공탁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전공탁금을 수령 거절하였다. 선고가 2025년 5월 12일인데 공탁을 2025년 4월 15일 날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게 그 전에 공탁을 했네요. 이 사건 범행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와 같은 금전 공탁을 하기 전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탁을 해도 피해자 피고인 입장에서도 판결 선고 직전에 기습 공탁이라고 하죠. 그 공탁하는 거 별로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를 할 거면은 미리미리 하라 이거야. 미리미리 합의를 하는 시점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징역 6개월 이거 좀 약하죠.